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 그리고 변호인단이 고성과 함께 서로에 대한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 담당인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 등 총 9명의 검사가 출석했고 재판부가 편파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재판 참 재밌었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의 왕혜나 기자 나왔습니다. 자, 왕 기자, 우선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방금 들어온 그 속보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산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 심사과와 예. 한국개발연구원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이거는 청와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하명 수사와 관련된 겁니다. 예.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요. 검찰은 송 사장이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 병원의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명 수사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고 그런 의혹이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이 제기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이라고 그런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 임 전 최고위원도 검찰 조사를 어제 받았죠. 여러 얘기를 많이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어제 두 번째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이 공천된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 어제 나오면서 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송병기 지금 그 울산시장에 나가려는 거기서 본인도 울산시장 후보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던 차에 청와대에서 자리를 제안을 했다. 이런 것이 지금 검찰 측의 주장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말이 하루하루 좀 바뀌고 있는데 수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을 하군요. 예, 지금 보내드린 속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와 지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어제 재판 재밌었다면서요? 재밌다기보다는 좀 당황스러운. 처음 봤죠 그런 거? 네. 예.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분위기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분 정도 검찰과 재판부가 서로 고성까지 이제 나면서 그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앞서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제기한 이의제기 의견서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런 재판부 중립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겠다. 지적도 다시금 지적이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중립에 대해서 돌아보겠다고 했고 검찰이 그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 대해서 이의 제기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자 그 부분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재판부는 그러니까는 검찰이 일단은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말을 했군요. 네, 처음에 예. 재판 처음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그 다음에 바로 재판부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일어나서 이의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고형곤 부장판사가 의견 진술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사 담당 부장 검사가 직접 나와서 그런 발언을 했군요. 네. 예. 그 이후에 3명의 검사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서 의견 진술 기회를 왜 주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항의를 했고 또 재판부는 앉으라고 계속 지시를 하는 과정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재판 진행이 잘못되고 있다고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또 한 판사가 얘기하자 또 재판부는 이름이 뭐냐, 검사 이름이 뭐냐고 얘기하면서 또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지켜보다 변호인 측은 공판 중심주의
공판 중심주의이고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재판의 어떤 법칙인데 30년 재판을 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거군요. 그 공소장 변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장검사까지 나와가지고 직접 항의를 했고 이의를 제기를 했고 재판부는 그 부분을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상황을 보니까는 검사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이의를 제기를 한 것 같군요. 네. 맞습니까?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그 지금 의견서를 우리가 검토를 했고 주장하려는 바를 다 알고 있다. 앉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장례를 정리를 하려고 했으나 검사들이 계속 주장을 이어간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 담당 부장검사가 직접 공판에 그 참석하는 것은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죠. 지난번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때는 이 수사 지휘를 했던 한동훈 당시 3차장 그 차장검사가 출석을 했었죠. 하지만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거는 아마 좀 이례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거기는 방청객도 많았을 것이고 특히 기자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방청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방청석에서는 이제 대법정에서 진행이 됐는데 대법정을 꽉 채울 만큼 많은 인원이 방청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검찰과 이제 사실 그 방청객들 기자를 제외한 방청하시는 분들은 정경심 교수 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좀 지지자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자 야유를 보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서울법원 종합청사의 대법정 그 120석입니까? 네, 그 정도 되는 그 정도 걸로 알고 되죠? 있습니다. 거기를 꽉 채웠습니까? 네, 꽉 채우고 일부는 서서 듣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예. 파악됩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검찰 측에서는 기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사거리 좀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120석짜리 대법정이 꽉 차고 남을 정도면 만약에 법정 출입을 유료로 한다면 법원도 참 돈을 많이 벌겠군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네, 근데 뭐 원래 재판 알고 계시겠지만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유료로 한다는 것은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 국민이 준 세금으로 지은 거죠. 네. 재판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까? 일단 아까 언급을 해주신 대로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그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10일에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기존 공소장과 검찰이 변경 허가를 요청한 공소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사건의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행사 목적이 모두 다르다면서 그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는데요. 재판부는 하나하나 그 목록을 짚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첫 기소 당시에 정 교수의 공범을 성명불상자라고 했지만 추가 기소 뒤에는 그 정경심 교수의 딸을 공범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범행 시기도 기존 공소장에는 2012년 9월이었다가 바뀐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예. 범행 장소 역시 처음에는 동양대였다가 또 그 다음에 변경되는 것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수정했습니다. 표창장 위조의 목적도 처음에는 유명대학 진학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서울대 진학이라고 특정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검찰이 그 재판부가 이렇게 공소장의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예상이 됐었죠. 근데 그 첫 번째 공소장은 그대로 두면서 또 같은 내용으로 대신 이제 특정을 해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런 경우 또한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사실 기존 공소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추가 기소를 하는 경우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소자 변경을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추가 기소를 하면서 기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예. 이 검찰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는 첫 기소가 아무래도 좀
잘못된 수사, 무리한 수사로 진행이 됐고 만약에 공소를 취소해버리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이제 외부의 시선에서 볼 때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의심을 받을까봐 기존 공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지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과 재판부의 다툼은 뭐 표면상으로나 혹은 또 법리상으로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법조계에서도 특히 이제 재하법 쪽의 변호사들이 참 재밌어할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재판 진행 과정 말씀이신가요? 네. 재판 외부에서는 원래는 재판장에서는 검찰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부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고 또 재판장이 제지할 경우에는 그것도 검찰이 수용하는 분위기로 간다고 합니다. 이런 좀 고성을 지르는 상황까지 비화된 것은 각자의 좀 입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먼저 법정에서 계속 소란을 일으켜서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여론을 조성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본 것 같은데 재판 기사가 나갈 때마다 댓글을 보면 판사를 이제 되게 옹호하는 댓글과 또 매우 비판, 뭐 정치 판사다 이러면서 비판하는 댓글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남용이며 이거는 위법하다라면서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재판부는 재판부 입장대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 또 좀 강경한 기조로 나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기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사가 좀 미진하다. 그래서 증거 확보가 덜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또 의견입니다. 또 검찰 내부에서도 같은 문서에 대해서 다시 기소한다거나 같은 문서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또 요청하는 등 그런 행위는 첫 번째 공소 제기에서 공직자의 취임을 방해하기 위한 그릇된 의도가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법리상으로나 아니면 재판 소송 지휘상으로나 교과서에 실릴 만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지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법원은 그 정경심 교수의 추가 기소권에 대해서도 형사합의 25부에 배당을 했는데요. 그럼으로써 송인권 판사 재판부가 그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사무소 위조까지 모두 심리하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재판 진행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왕 기자는 법원 출입 기자죠? 네,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